내년 총선이 6개월도 남지 않았지만 선거구 획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입지자들의 속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내일 순천 선거구에 대한 헌재의 판단에 따라 전남 총선판이 흔들릴 전망입니다. 제3신당 창당의 움직임이 시작된 가운데 조국 전 장관의 신당이 현실화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호남민이 지난 2016년 총선처럼 제3신당의 반응을 보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70대 남성이 50대 부부를 향해 염산을 뿌린 뒤 달아났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원한이 있었다고 밝혔는데 범행에 사용된 염산은 긴 양식장에서 사용하는 염산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2017년부터 추진해온 완도군 해양치유산업이 6년 만에 본궤도 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해양치유 관광의 요람이 될 치유센터가 시범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내년 4월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6개월도 채 남지 않았지만 선거구 획정은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인구 한선에 못 미쳐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한 여수갑 등 전남 동부권에서 출마를 준비 중인 입지자들은 특히 속이 타들어가고 있는데요. 때문에 순천 쪼개기 선거구에 대한 내일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상환 기자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주철현, 김혜재 의원이 각각 당선됐던 여수시 갑과 을 선거구의 내년 총선 최대 변수는 선거구 획정입니다. 올해 1월 기준 여수갑 인구는 12만 5천여 명으로 지난 총선 선거구 유지 하한선에도 미치지 못해 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선거구 획정은 총선 1년 전에 이루어져야 하지만 예비 후보 등록을 40여일 앞두고도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유권자들께서 자꾸 여쭤봅니다. 어느 지역으로 할 것인가.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도 지지할 후보 결정을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국민들의 참정권을 제한하는 그런 문제까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순천과 광양에서 내년 총선을 준비하는 정치인들도 선거구 때문에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총선 때는 순천, 광양, 곡성, 구례를 묶어 2명의 국회의원을 뽑았지만 현재 순천시 인구는 자체적으로 2명을 선출할 수 있을 정도가 됐습니다. 이럴 경우 광양을 비롯해 인접 시군 선거구까지 연쇄적 조정이 불가피합니다. 정말로 힘든 상황입니다. 수험생이 출제 범위도 모르고 시험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속히 결정됐으면 좋겠습니다. 순천을 둘로 쪼개 광양, 곡성, 구례에 붙였던 지난 총선 선거구 획정에 대한 위헌 판단이 내일 내려지면 전남 총선판 전체가 요동칠 수도 있습니다. KBC 이상환입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 각당의 준비 작업이 시작된 가운데 한편으로 제3신당의 움직임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야권발 신당의 경우는 호남을 기반으로 활동하려는 의지를 잇따라 나타내고 있는데요. 호남 민심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관심입니다. 이형길 기자입니다. 야권발 신당 중 최대 관심 중 하나는 조국 전 장관의 총선 출마입니다. 조 전 장관이 아직 출마를 공식화하지는 않았지만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조국발 신당 준비 움직임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호남 출마를 준비 중인 정치인 A씨는 최근 조국 전 장관의 신당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람으로부터 함께 총선을 치르자는 제의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호남 출신 정치인 B씨도 조국 전 장관 중심의 창당 작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만약 조국 신당이 만들어진다면 호남과 친문을 지지 기반으로 할 가능성이 높은데 지역 여론이 긍정적이지만은 않습니다. 호남을 기반으로 한 조국신당이라는 것은 정치 세력이라는 것은 지지 기반과 무관하게 형성되고 활동하고 지지받을 수 없다라는 점에서 조금 무리한 그런 기획일 수 있다고 봅니다. 제3세력 중 이미 신당을 창당한 양양자 의원과 신당을 준비하고 있는 금태섭 전 의원도 호남 유권자 표심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이 혁신을 멈췄을 때 호남의 지지를 철회하고 국민의당을 선택했고 서로 얘기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고 토론을 해야 되는 정치를 만들 때입니다.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광주 시민 여러분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16년 안철수 국민의당 바람의 근원지가 됐던 호남. 다시 한번 호남 유권자들이 정치 개혁에 대한 열망을 담아 야권발 신당에 마음을 열어줄지 지켜볼 일입니다. KBC 이영길입니다.
목포대학교가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제안한 순천대와의 통합의과대학 설립안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목포대는 현 상황에서 지역 갈등을 최소화하고 전남권 국립의과대학을 유치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라고 생각한다며 도지사 의견에 충분히 공감하며 이를 바탕으로 순천대와 협력해 의과대학 신설을 반드시 이루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목포대는 통합의대를 통해 양 지역이 상생할 수 있는 접점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인인 50대 부부를 향해 염산을 뿌린 뒤 달아난 7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 부부에게 원한이 있었다는 건데 김 양식장에서 사용하는 염산을 조금씩 모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무안의 한 뻘낙지 식판장 앞입니다. 소주병 파편이 이리저리 흩어져 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쯤 70대 남성 A씨가 가게 주인인 50대 부부를 향해 염산을 뿌리고 달아났습니다. 김 양식장에서 쓰고 남은 염산을 조금씩 모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쓰고 나면 염산이 조금씩 남아있을 거 아니야. 그 터머리 그놈을 모았다고 그래. 당에다가 조금씩. 달아난 A씨는 사건 발생 3시간여 만인 낮 1시 15분쯤 거주지인 신안군 지도읍에서 붙잡혔습니다. A씨와 이들 부부는 평소 어업을 같이 하며 알고 지낸 사이였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피해자들에게 원한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는 사이라 이제 들어갔어. 그러니까 이제 그 남자가 이제 오랜만에 이제 이렇게 인사를 한집 뿌려본 거지. 여자도 따로 나와 여자랑 같이. 얼굴과 가슴, 팔 등을 다친 이들 부부는 광주에 있는 한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KBC 고영민입니다. 8월 광주의 출생아 수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 동향에 따르면 지난 8월 광주의 출생아 수는 467명으로 월별 통계가 작성된 지난 1981년 이후 월별 출생아 수로는 가장 적었습니다. 올해 1월에서 8월까지의 출생아 수도 4,295명을 기록해 지난해보다 15.1% 감소했습니다. 한편 전남의 지난 8월 출생아 수는 667명으로 1년 전보다는 9명 줄었지만 7월과 비교하면 35명 증가했습니다. 영광에서 한 남성이 지인의 반려견을 두개골이 골절될 때까지 학대해 경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학대 이유에 대해 가해자 측은 옛날에는 다 그랬다며 제대로 된 사과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조윤정 기자입니다. 올해로 10살이 된 강아지 루루입니다. 축 늘어진 채 눈만 깜빡이는데 이마에는 무언가에 맞아 생긴 듯한 붉은 상처가 선명합니다. 건강하던 루루가 하루아침에 두개골 골절 진단을 받은 건 지난달 20일. 주인인 A씨가 가족과 함께 운영 중인 식당에 한 거래처 관계자가 다녀간 뒤였습니다. 가족분들이랑은 원래 알고 지낸 사이로 10수년간. 그날 돌아오니까 대소변을 바닥에 이렇게 흩뿌려져 있었고 강아지 머리를 보니까 피가 고여있고 아무 미동도 없이 덜덜덜만 떨고 있었거든요. CCTV에 찍힌 이 남성의 모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무슨 소리라도 들은 듯 식당 바로 옆에 위치한 A씨의 집으로 무작정 들어가더니 한참 뒤 다시 나와 무언가를 찾습니다. 그가 집어든 건 플라스틱 빗자루. 강아지를 때리기 위한 도구였습니다. A씨를 더 분노하게 만들었던 건 가해자와 그 가족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옛날 사람이라 그랬다는 건데 진심 어린 사과조차 없었다는 게 A씨 입장입니다. 이제 저희 남편한테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서 하는 말이 옛날 사람들은 원래 동물 다 폭행하고 뭐 이런 식으로 원래 때리고 그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뭐 미안하게 됐네? 자네가 한 번만 봐주소? 이렇게 말을 하고 끝냈다고 하시는 거예요. 경찰은 현재 이 남성을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KBC 조윤정입니다. 지난 2017년부터 추진해온 완도군 해양치유 산업이 6년 만에 본궤도 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해양치유 관광의 요람이 될 치유센터가 시범 운영에 들어가 해양치유 관광 시대의 서막을 예고했습니다. 고익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완도 신지 명사심리 해수욕장이 한눈에 들어오는 소나무숲 한복판에
국내 최초의 해양치유센터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해양치유센터의 규모는 연면적 7,740제곱미터에 지하 1층, 지상 2층입니다. 공사가 사실상 마무리되면서 시범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바닷물을 이용한 달러 수풀입니다. 이곳은 시범 운영 기간 동안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양치유센터에 들어선 테라피 시설은 머드와 해조류, 거품 테라피실, 미스트실 등 16가지 요법을 갖췄습니다. 관광객들이 자신들의 건강 상태와 체질에 맞춰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해양치유 산업은 이제 해양 바이오 산업과 함께 그리고 해양 앨리스 관광과 함께 어우러져서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또 건강 증진은 물론이고 관광과 이어져서 해양치유센터가 들어서면 근처에 들어서 있는 해양문화센터와 해양기후치유센터 등과 함께 치유공간 완전체를 갖추게 됩니다. 해양문화센터는 시각과 미각 등 오감을 활용한 치유 서비스를 즐길 수 있고 해양기후치유센터는 노르딕 워킹과 필라테스 등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완도군은 운영 매뉴얼을 보완해 다음 달 중순 그랜드 오픈 행사로 해양치유 관광시대 개막을 선언할 예정입니다. KBC 고익수입니다. 국민의힘 전남도당이 국회와 정부를 찾아 지역국비 예산 확보에 나섰습니다. 전남도당은 광주 전남 첨단의료 복합단지 조성사업 관련 예산과 월출산 국립공원 탐방기반시설 조성사업 예산 등을 국민의힘 예결위원회 간사를 만나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에 이어 정부에는 화순 탄광 폐광 추진 예산과 구례 양수발전소 유지 지원 등을 함께 요청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첫 공개됐지만 한정된 방청자를 받고 비밀 유지 서약서 등을 받는 등 한계를 나타냈습니다. 광주광역시는 조례 제정 뒤 처음으로 오늘 오전 열린 도시계획위원회를 추첨으로 선정한 일반 시민 10명에게만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2040 광주도시 기본계획안도 방청객들의 휴대폰을 수거하고 비밀 유지 서약서를 받는 등 제한을 줬습니다. 교비 횡령 혐의로 복역한 홍복학원 설립자 이홍하 씨가 만기 출소하면서 학교 정상화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홍복학원이 운영하는 대광여고와 서진여고의 정상화를 위한 대책위원회를 구성한 광주시 교육청은 이 씨의 출소에 따라 조만간 수십억 원대의 부채 해결 방안과 학교 정관 정비 등에 대한 논의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 씨는 지난 2013년 교비 4학년금 관련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돼 지난 2016년 대법원에서 징역 9년과 벌금 90억 원이 확정돼 복역했습니다. 이에 따라 홍복학원은 지난 2015년부터 임시 이사 체제로 운영돼 왔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독일 라이프치히 교육청과 국제 교육 교류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정선 광주시 교육감과 광주를 방문한 독일 라이프치히 하이놀트 교육감은 오늘 교원들의 수업 역량을 강화하고 학생들을 세계 민주시민 의식을 갖춘 글로벌 인재로 키우기 위해 원격 영어 공동 수업을 진행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들 교육감은 또 서로를 명예 교육감으로 위촉해 양 교육청 간 다양한 교육 정책과 국제 교류 활동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가 200만 도민 소통과 화합의 장인 제27회 도민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전남을 잇다 세계로 날다를 주제로 열린 이날 기념식은 배드민턴 안세영과 가수 남진 등에 대한 자랑스러운 전남인상 시상과 함께 전남의 밝은 미래를 향해 떠나는 우주선 발사 퍼포먼스 등의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올해 도민의 날을 맞아 동부지역 본부도 독립영화 상영 등 기념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영산강 강변도로 최종 연결 구간 개설공사 기공식이 무안군 일로읍에서 열렸습니다. 나주 영산동에서 한평을 거쳐 무안 남하까지 있는 영산강 강변도로 구간 가운데 이번에 착공한 2에서 2 구간은 무안 일로 복룡리에서 오령지구까지 13.2km입니다. 공사에는 앞으로 5년 동안 도비 1,523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영산강 강변도로는 총 연장 50km의 지방도 825호선 구간입니다. 이제 영산강 그리고